건설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장비, 콘크리트 펌프카. 그런데 이런 펌프카 본 적 있으신가요? 세계 최대 길이 75m입니다. 170あるから仕事も結構早く終わりますね.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을 점령한 기술력의 비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결한 게 베스트다. 놀라운 기술력으로 단기간에 글로벌 시장을 접수하며 정상을 향해 겁없이 팔을 뻗은 떠오르는 강자. 힘찬 펌프질로 세계 건설 현장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는 돌풍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오! 움직여, 움직여. 야. 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야.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의 힘이다의 김민호입니다. 요즘 건물 지었다만 하면 20층, 30층은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펌프카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든다는 독일을 능가해서 세계 최고 높이를 점령한 우리의 콘크리트 펌프카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펌프질 중인 그 콘크리트 펌프카, 지금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내려볼까? 야, 아, 내려간다 이제 또.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거? 쿠웨이트 앞바다 한가운데에서 건설 중인 해상교량. 국내에서 가장 높은 555m의 제2롯데월드, 그리고 미국의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까지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불리는 건축물들의 건설 현장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강소기업이 만든 콘크리트 펌프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동 지역까지 전 세계 48개국에서 활약 중인 콘크리트 펌프카. Yeah, the KCP is a great performing machine. It is lightweight, which helps with fuel efficiency and low maintenance costs. The good thing about KCP is the simplicity. It's a very simple hydraulic system with easy troubleshooting and very strong structure. 특히 최근 들어 떠오르고 있는 시장은 베트남.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춤했던 건설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중단됐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데요. 공사의 착공을 앞두고 현장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바로 콘크리트 펌프카. 무더운 날씨에 베트남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본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Trước khi sử dụng KCP này tôi cũng có sử dụng của mấy cái dòng của Tây Âu, Woodmazer hoặc là Sunny. Đấy, nhưng mà nói tóm lại là khi mà tôi sử dụng KCP này là cái chất lượng nó tốt hơn hẳn. 이곳 우즈베키스탄은 추위와의 사투 중입니다. 휘날리는 눈발 속에서도 끄떡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펌프카. 눈을 맞으면서 묵묵히 작업하는 모습이 멋있기까지 합니다. Koreyada 5-yildan beri ishlatishyapti deganishga hayron qoldi o'zlari. Men bunaqa texnikani hech buncha yildan beri bezatkaz ishlatganim yo'qda. Mana shu yaxshi texnika ekan. Qancha qurilishlarda, qancha yaxshi, yomon, даже betonlarni kachat qildim. Atkaz qilgan yo'qda. Mana shu nima deb anaqa qilsalaring ham hattoki 이번엔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30층 높이가 보통인 요즘 아파트들. 저 높은 곳까지 콘크리트를 올려주기 위해 웅크리고 있던 펌프카가 드디어 기지개를 켜는데요. 접었던 관절을 쭉쭉 펼칠 때마다 멀어지는 지상. 금세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한 높이가 됐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득한 높이. 자그마치 75m. 세계 최대 길이를 자랑하는 펌프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75m 제작해가지고 작년 4월 달부터 판매하여 우리가 1호기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장장 75m나 되는 높이까지 콘크리트를 전달해주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수송관 아랫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PTO라 불리는 동력 출력 장치인데요. 차량의 엔진 외에 추가 동력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건데, 여기서 만들어진 동력은 회전축을 통해 전달돼 접혀진 수송관을 펼치고
강한 펌퍼질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는 콘크리트 펌프카의 수송관. 75m 높이에서 내려다보니 거대한 펌프카가 마치 장난감처럼 보이죠. 무겁고 점도도 높은 콘크리트가 그 긴 수송관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수송관의 내부는 주사기와 비슷한데요. 링거병에 주사기를 꽂아 수액을 뽑은 뒤 몸에 주사하는 것처럼 피스톤을 잡아당겨 콘크리트를 빨아들인 뒤 피스톤을 눌러서 콘크리트를 쏘아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사람의 심장과 같은 펌핑 시스템은 갈수록 높아지는 초고충하에 걸맞게 강한 파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붐과 아웃트리거 등의 구조적 분야인데요. 펌핑 시스템에 의해 밀어 올려진 콘크리트는 붐에 의해 먼 거리로 이송이 됩니다. 이때 붐을 타고 이동하는 콘크리트의 중량이 약 1톤 정도 됩니다. 붐과 구조물들이 이러한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합니다. 쉴 새 없이 콘크리트를 날라야 하는 수송관. 무거운 콘크리트와 계속되는 피스톤 운동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강철 소재가 쓰이는데요. 기다란 수송관을 수평으로 뻗었을 때는 처지지 않고 수직으로 뻗었을 때는 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장비이다 보니까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사용 환경이 이제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의 이제 강도가 나와주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자굴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고가 이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강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세계 최대 길이의 펌프카와 함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KCP 중공업만의 두 번째 핵심 경쟁력, 그것은 경량화입니다. 같은 70m 펌프카지만 경쟁사인 독일 제품에 비해서 훨씬 가볍습니다. 50m대의 펌프카 비교에서도 중국이나 독일 제품에 비해 가장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게는 줄이고 연비는 높인 효율적인 펌프카. 불필요한 건 과감히 없애고 보이지 않는 곳의 무게를 줄인 게 숨은 비결이었죠. 비싼 장비를 사다가 사용을 못하는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제작을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고객이 스스로도 유지 보수를 해갖고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 KCP의 제일 중점적인 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몸집을 줄인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은 일본. 도로에 접한 빌딩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한 대가 이제 막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참인데요. 마치 사마귀가 앞다리를 치켜들고 사냥하듯 수송관의 관절을 펴서 목표 위치에 정확히 갖다 대는 것은 물론 긴 수송관을 펼치는데도 차체가 차지한 좁은 공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한 지 이제 갓 2년. 하지만 어느새 빠르게 번진 입소문에 일본 건설 현장에서도 한국산 콘크리트 펌프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以前は、極東の30メートルの、ポンプを乗ってました。KCP のいいところはシャーシがコンパクトで37メーターのブームが乗ってるんですよ。あと突出圧力も高く、170あるから仕事も結構早く終わりますね。 지진에 대비한 내진 건축은 물론 건설 현장의 중장비 사용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그 이유는 싱크홀 현상이 곳곳에서 자주 발생할 정도로 약한 지반 때문인데요. 이런 일본 특유의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의 경량화 장비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2011年の大きな災害がありました。地震によって大きな津波が来て、その後建設業はどんどん忙しくなりました。そして2020年のオリンピック、こちらのものなどを新築するにあたって、非常に景気がいい状況でございます。 안전이 기본인 건설 현장. 세 번째 핵심 경쟁력은 안전성입니다. 마치 새가 접었던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지지대를 펼치는 펌프카. 일반적인 수평 형태에 비해 공간 활용도와 지지력이 뛰어난 X자 형태의 지지대가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우트리거는 펌프카가 가설 현장에서 여러 각도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지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아우트리거가 없다면 펌프카가 작업 현장에서 전복이 됩니다. 가장 큰 펌프카, 가장 가벼운 펌프카, 가장 안전한 펌프카. 그에 이어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은 바로 작동의 간편함과 섬세함입니다. 차곡차곡 접혀져 있던 발을 하늘을 찌를 듯이 곧게 편 펌프카. 이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려면 크고 복잡한 조종기가 필요할 것 같지만 웬걸요? 이 작고 간단한 기계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치 펌프카 기사가 자신의 어깨부터 팔꿈치를 거쳐 손목과 손가락 끝까지 뻗듯이 부드럽게 움직여 원하는 층의 콘크리트 호스를 쏙 집어넣는데 성공. 콘크리트를 쏟아부는 과정에서도 펌프카 기사가 작업자들의 요구에 맞춰 미세한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는데요. 마음먹은 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수송관. 이만하면 사람 손을 대신한다고 해도 되겠죠. 운전자가 사용자가 편하게끔 모든 시스템 자체가 아주 편하게 돼 있어요. 90년대 초중반 때는 기능 고장도 많고 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아주 좋아가지고 기능적으로도 아주 보장이 되고 있죠. 더 높이, 더 가볍게,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KCP 중공업의 놀라운 기술력은 급성장하는 매출액과 수출액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크다. 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업계 후발주자임에도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KCP 중공업. 그 배경에는 끊임없이 변혁을 실천하고 있는 젊은 CEO가 있습니다. 저로부터의 변화가 외부로는 장비에 대한 변화, 사람에 대한 변화, 사람을 대하는 데의 변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인상이 남다르십니다. 머리도 노랗게 물들으시고 네. 이쪽에 보니까 귀걸이도 하셨고 수염도 아주 예쁘게 기르시고 고맙습니다. 어디 가시면은 뭐 사장님이라고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장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장이 아니고 일하러 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 디자인 쪽에 일을 하시는 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딱 봤는데 약간 뭔가 패션이나 이 스타일 쪽에 종사하는 분 같지 뭔가 중장비 업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비주얼인 것 같습니다. 패션은 좀 촌스럽죠? 어떻게 그러면은 네. 중장비 업계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신지 궁금해요. 제가 제일 처음 중장비 업계에 뛰어든 건 첫 직장이 중장비를 제조한 회사였습니다. 첫 직장이 중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업계에 계속 종사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중장비를 한국에서 제조한 중장비를 캐나다에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건설 중장비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하시는 콘크리트 펌프카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첫 직장에 독일의 장비를 한국에 마운팅해서 파는 회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 회사의 장비를 캐나다, 미국 지역에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제 중간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그냥 팔기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직접 이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2000년, 2001년에 저희가 장비를 상당히 많은 양을 팔았습니다. 네, 2000년에 저희 미국 지역에 장비를 팔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 장비를 바라보는 미국 소비자의 성향은 저희가 지금 중국 장비를 쳐다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만큼 품질의 수준이 미국인들의 수준에 못 따라간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자 이런 계획을 끊임없이 했었고 2002년 어쨌든 한국 제조사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가 직접 제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독일 선진업체의 기술 없이는 완제품을 만들기 어려웠던 국내 펌프카 시장. 근데 사실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또 이게 굉장히 또 복잡한 장비잖아요. 그 무턱대고 만들자 하기까지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있으셨습니까? 당시에 한국 콘크리트 펌프카의 한계라면 어떤 구조 해석을 정상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설계나 아니면 개발이 독일 장비나 이태리 장비를 그냥 베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이 개선을 위한 한국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수만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지금은 저의 파트너인 김원식 부사장을 불러서 한국 장비를 수정해야 되는 108가지의 수정 사항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비가 미국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그 108가지의 수정 사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미국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정도다. 독일 제품의 모방에 벗어나 100% 자체 기술 개발에 도전했던 당시. 목표는 세계 제일의 중장비 시장이자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가장 높은 미국의 고객들이었지만 이제 막 백지에서 시작한 그들에게는 기술 개발도 미국 시장도 좀처럼 손이 닿지 않은 머나먼 곳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후발주자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하고로 저희가 많이 부딪혀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때는 뭐 또 사실 뭐 돈도 별로 없었어요. 자금적인 측면도 여력도 없었지만은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일단은 누가 우리 장비를 사줄 것인가 고객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렵고 그 다음 문제는 트럭을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동료들이 없었다면은 그걸 아마 해결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리학 전공을 살려 중장비 설계 디자인을 하던 20대 초반 우연히 직장 동료로 만나 미래의 꿈을 나누던 청년들. 혈기 넘치던 5 청년이 의기투합해 마침내 순수 국산 펌프카 1호가 탄생했습니다. 대부분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뭐 이거 브라켓 하나 붙이는 위치 아니면 라인 하나 다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첫 계약은 저희를 믿고 좀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검증이 안 된 장비를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성공을 하셨어요. 상황이 맞아진 것 같아요. 그분은 장비가 필요했고 저렴한 장비가 필요했겠죠. 저희가 저렴하게 장비를 들여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시도품이니까 고가로 팔 수는 없었고. 화려한 실적보다는 앞으로 채워나갈 빈칸의 가능성과 젊은 열정에 대한 신뢰에 바탕한 첫 계약. 이것이 오늘을 있게 한 첫 발판이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5인방의 끈끈한 우정과 개성의 어우러짐은 KCP 중공업의 심장박동을 뛰게 하는 힘찬 펌프질의 원동력이 아닐까요? 딱 보면 쇼킹하더라고요. 감각은 회사가 괜찮은데 그 회사를 좀 의견을 좀 내봐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좀 고민을 해야죠. 도깨병망이가 없으니까. 도깨병망이. 부부가 함께 살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잖아요. 우리 사진 5명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뭘 원하는지. 다른 분들도 부부처럼?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놓는다. 보통은 이제 한 15년, 20년 우리가 한 20년 됐나? 20년 됐습니다. 같이 일한 지는 한 20년 됐고 사업을 같이 한 지는 한 15년 됐는데 지금은 뭐 집에 있는 부인보다 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야, 욕먹는 거 아니야? 불과 15년 만에 글로벌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인공. 독일이 독점하고 있던 미국 시장에서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는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냉정한 비즈니스계의 희생양이 되어 맛봐야 했던 스디슨 배신의 경험들은 좀 더 옹골지고 단단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줬습니다. 한국에서 강소기업이 굉장히 강해지게 된 것은 최근 한 10년, 20년을 거치면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통 흔히 사업하시는 분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회사가 10년 동안 생존해 있다면 나는 그러면 그 회사랑 거래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그만큼
많은 위기들을 겪어왔을 텐데 10년 동안 위기가 없었을 리는 없는데 그만한 위기를 다 극복했다고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저 회사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거래 관계를 터놔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이죠.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가짐 역시 글로벌 강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을 접목하고 새로운 게 도전하고 이 핵심 부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걸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못마땅한 부분 제가 건의도 해보고 이런 거 니네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건 이걸 받아들여주는 회사는 펌프카 제작회사 중에 KCP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짧은 기간에 지금 발전이 돼서 지금도 싸우는 중입니다. KCP와. 이래가지고 되겠냐. 서비스 개선해라. 근데 그런 거를 바로는 적응을 못해요. 계속 지금 그 KCP 윤 대표는 그걸 적응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만족해가고 있습니다. 늘 변화와 혁신을 고민하는 모습. 오늘도 이들의 펌프카들은 세계 이목이 집중된 건설 현장 곳곳에서 펌프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가진 게 없는 요즘에 말하죠 흙수저 뭐 이렇게 금수저 얘기하는데 저희는 무수저였습니다. 수저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부품을 제조하시는 많은 분들의 힘을 얻었고 또 캐나다 현지에서 바로바로 세일이 되는 그렇게 돼서 자금 확보가 생각보다는 쉬웠습니다. 아, 만들자마자 바로 캐나다에서 팔린 건가요? 보통은 이제 계약이 한 3개월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운영하는 거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이었죠. 지난해 11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건설 기계 박람회. 네로라 하는 전 세계 2,700여 개 건설 기계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자랑스런 깃발 하나가 다른 장비들은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전시회 기간 내내 세계 최대 75m 펌프카를 향한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은 식을 줄 몰랐고요. 부스를 찾는 바이어들의 발길 역시 줄을 이으면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在我们的公司使用 KCP 的泵车以后啊，但是对于我们的维修成本降低了很大的。但是 KCP 泵车确实维修率很低，故障率也很低，确实是很不错的一款产品。Till this time, many customers use it in Czech Republic. 3 mark: Putzmeister, Schwing, and Sifa. And now from 2007, use it also KCP. And compare another pump, KCP. It is quality is very good and still working without any mistake. 잠시 시간을 내어 세계 시장 동향과 신기술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나선 윤영곤 대표. 최근 중국 업체들의 추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쟁사에 비해 신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한 만큼 중국이 바짝 따라올 즈음이면 우리는 또 저만치 성큼 앞서가고 있겠죠. 무겁다. 44톤이면 우리 63m하고 같은 무게네. 56m인데. LNG 탱크나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대형 장비를 만들고 싶어요. 현재까지는 뭐 한 70m 수준이 저희가 만들고 있는 70m가 세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현장에서 이제 특수한 현장에서만 쓸 수 있는 100m 이상급 장비 그 장비가 몇 년 안에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장비를 앞으로 이렇게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력으로 개발해야죠. 새해를 맞아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화성 신공장. 이제 함안과 화성 두 곳 공장을 통해 국내 최대 펌프카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연간 800대에 달하는 펌프카들이 글로벌 정상을 향해 힘찬 경적 소리를 울리며 일제히 돌진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화성 신공장은 새로운 꿈이 펼쳐질 공간이기도 한데요. 펌프카 외 특수 장비를 갖춘 특장차도 세상에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차량은 제철소에서 철판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생산되는 생석회를 이송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국내나 해외나 KCP가 펌프카로서는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차량을 새로운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개발하게 되었고 이 차량이 특장차로서는 1호차가 되겠습니다. 1호차에 이어 고압 살수차, 진공 흡입차, 복합식 준설차 등 업그레이드된 기능과 효율성을 갖춘 다양한 특장차들이 또 한 번의 짜릿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CP는 코리아 콘크리트 펌프입니다. 저희가 그 회사를 세울 때 그 한국 장비가 가장 품질 서비스 면에서 가장 위대한 장비를 만들자는 뜻에서 KCP로 했고, 저희의 꿈은 한국의 대표 선수로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대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10년 내 세계 3위권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 그 질주에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어떤 펌프질이 더 필요할까요? 이 KCP 중공업의 매출 구조를 들여다보면은요, 현재 콘크리트 펌프카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KCP 중공업만의 그런 기술을 좀 적용해가지고 좀 확장 가능한 건설 기계의 그 다양한 제품군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런 기존의 건설 기계에 어떤 첨단 로봇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건설 기계에 대한 도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 인간의 업무를 그 로봇이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글로벌 경쟁 구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조언한 바 있는데요. 이 KCP 중공업이 좀 새겨들을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학적 세계관을 가진 도덕적 인간, 자연을 가장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을 인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많은 철조각을 낭비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동료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동료의 어떤 삶을 낭비하지 않은 그런 인재를, 그런 사람을 저는 인재로 생각합니다.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도 펌프카와 건설 현장이 바라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해 젊은 청년들은 물론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력 양성 사업이 그것입니다. 교육과정 이수 뒤에는 곧바로 고용으로 이어져 좋은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라는 게 자동차 그리고 펌프카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을 양성하고 또 정비할 수 있는 메인테넌스 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에다 의뢰를 해서 그런 학생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학생들이 나가서 KCP에 취업을 하고 또 아니면 건설 현장에 취업을 해서 좀 더 많은 기술 개발을 해서 보낸다고 하면 충분히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는 좋은 회사이고 교육 모델인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지력인 것처럼 우리 한국 산업을 든든하게 지지하는 것이 바로 중공업이 아닐까요? 쉼 없이 젊은 열정을 열심히 펌프질하고 있는 KCP 중공업. 새해에도 그 심장박동 소리를 응원합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블랙아웃. 전 세계 대체 전력 에너지 필요성이 절실해진 이때 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 에너지야말로 인류를 구하는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에너지 산업이다. 높은 에너지 효율 기술력과 도전적인 개척 정신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강소기업.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태양전지 공급 1위, 신성 솔라 에너지의 이야기가 이제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로부터의 변화,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밖이 변한다는 건 힘듭니다. 나로부터의 이노베이션은 곧 모든 우리 회사의 제품과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 우리 회사의 모든 미래까지 다 이노베이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